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조금 늦게 출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이제 최근에 이렇게 경기도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과거 아파트형 공장 때 이 선택했던 스펙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형태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참 반가웠고, 그런 용어들 자체가 참 생소하고 잊혀져 가고 있었었는데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제 과거 이제 아파트형 공장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제조용 드라이브인으로 가게 되면 물류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하중이 좀 큰 물건들이 많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이 아파트형 공장의 스펙이 있어요. 이제 실제 쉽게 얘기하면 기계 설비를 해야 되는데 기계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.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 건물이 하중이 몇 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. 하중은 이제 예전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1m당 뭐 많게는 3톤, 4톤까지도 설계를 했던 적이 있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한 평당 뭐 거의 한 9톤, 10톤까지도 들어가는 이런 형태니까 웬만한 중량물도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경우가 있고, 이게 이제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는 1톤이 안 됩니다. 최근 거는 1톤이 안 되기 때문에 중량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과거 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어졌던 건물들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단단하다고. 진짜 정말 단단합니다. 그렇게 그 구조적으로 설계를 했고 그렇게 지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거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또 많이 봤냐면, 요 이제 기계 설비를 하게 되고 기계가 큰 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? 전기가 필요합니다. 전기가 이 한 개 호실당 전기가 몇 킬로가 들어갔느냐, 전기가 삼상으로 들어갔느냐, 요걸 물어봅니다. 이제 거의 대부분 기계들이 삼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전기 동력이 상당히 많아야만 전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전기 용량이 얼마 들어갔는지가 굉장히 관건이었어요.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자세히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10kg, 호실당 10kg도 안 들어갑니다. 10kg, 15kg도 안 들어가요. 근데 과거 이 아파트형 공장 때는 기본으로 30kg, 40kg까지 호실당 전기를 기본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. 그만큼 자체 건물에서 전기를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각 호실마다 배정을 했고, 또 더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. 쉽게 얘기하면 너무 전기를 한 업체에서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또 전기를 그 업체에다가 또 좀 더 많이 줘야 되게 되면 또 전기가 딸리게 되고, 그거를 또 외부에서 더 끌어와야 돼서 전기를 승합하는 데 있어서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, 이런 케이스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던 게, 이제 중량물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량물을 손으로 들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호이스트를 설치합니다. 위에서 이 물건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호이스트. 이 호이스트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,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봤어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통회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예전에 이제 분양을 아파트형 공장에서 그런 회사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40피트가 차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,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, 이걸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. 40피트. 근데 사실 40피트 이 컨테이너 차량이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동선도 커야 되고요. 출입구도 넓어야 되고, 만약에 들어가고 나오게 되면 들어가서 이 털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. 이제 이 40피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분양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. 근데 최근 이제 이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드라이브인으로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, 말은 제조인데, 말은 제조용 드라이브인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겨우 승용차 정도 올라가는
이런 정도 느낌이라는 이야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? 차라리 뭐 한 2.5톤이나 5톤이나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드라이브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,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, 지식산업센터에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일 때 선택했던 이런 모양새들이 최근에 이 드라이브인 시스템 지식산업센터가 나타나면서 이 스펙들을 따져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스펙들을. 그만큼 그 유통이나 제조 관련하는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투자자들은 분양이 쉽고 실제 사용할 기업체들은 분양이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. 이런 맥락하고 비슷합니다. 쉽게 얘기하면 그 실제 사용할 기업체들은 자기 스펙에 맞아야 돼요. 들어갈 수 있는 이 스펙에 맞아야 되고, 그거에 맞아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,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기왕이면 스펙이 좋은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이 스펙이 좋다는 게 사실 설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설계를 해본 회사가 이 스펙을 잘 알고, 그 다음에 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진짜로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분양을 많이 했던 사람한테 조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스펙 자체가 실제로 쓸 회사한테는 굉장히 적절하게 들어가는데, 이거를 그냥 설계 사무실에다가 맡겨놓고 이렇게 드라이브인으로 짜게 되면,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렇게 드라이브인 시스템 제조용이라 그래도 이 돌아가는 동선이 어떻게 나오느냐,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그 폭이 몇 미터냐,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드라이브인이 있고 불편하지 않는 드라이브인이 있고 그래요.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전문적으로 이거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캐치하고 알아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. 최근에 참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할 기업체들이 물어보더라 그거예요. 실제로 사용할 기업체들은 그리고 굉장히 깐깐하게 물어보더라 그거예요. 만약에 투자용으로 제조용 드라이브인을 사신다고 하셨을 때도 그 제조용 드라이브인에 대해서 조금은 스펙을 볼 필요성이 있어요. 스펙을. 차가 올라가는 이 그 램프가 높이가 얼마인지, 그 다음에 폭이 얼마인지, 그 건물은 뭐 몇 톤까지 차가 진입해서 나올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층고는 얼마인지, 그 건물의 하중은 얼마인지, 그 건물에 호이스트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,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전력이 몇 킬로까지 호실당 들어갔는지,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따지고 분양받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, 이게 이제 굉장히 잘 충족된 그런 제조용 드라이브인 건물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덜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정말 설계 잘했다, 이런 건물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괜찮다라고 설계한 건물들이 있어요. 그런 건물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여러 이렇게 폭이 넓죠. 쉽게 임대를 줄 수 있는 업종의 선택도 넓어질 수 있고요.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제조용 드라이브인을 투자를 하실 때도 굉장히 스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.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잠깐 또 출근하면서 그 얘기가 또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야기 드립니다. 연휴인데요. 잘 보내시고,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. 오늘 저는 사무실에서 종일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보내십시오.